중간중간에 계속 생기는 이벤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명확한 것 같거든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낮춰보면 어떨까 하는. 급성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전원하면 아마 비슷한 삶을 살게 되실 것 같은데, 이분한테 지금 환자가 이런 투석을 안 했을 때 요독증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투석으로밖에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건지, 환자가 게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호소하실 수 있는 상태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삶의 질을 따질 때 투석이 과연 제일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이 되고요. 환자 보호자가 요구하시는 거는 투석의 중단인데, 만약에 지금이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조금 변경해서 생각을 해보면, 디멘시아가 있으시고 중등도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고 콧줄을 통해서 피딩을 하고 혼자서 거동이 어려우신 상태라고 하면 투석을 시작할지가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다시 생각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는 복막 투석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드님도 아주 연배가 젊진 않으시고, 그래서 복막 투석을 잘 배워서 에이셉틱하게 이거를 잘 집에서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와상 상태의 노인을 잘 체위 변경이나 이런 걸 잘 해주시면서 사실 케어가 잘 될지 이런 거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복막 투석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환자 상태가 또 좀 여러 가지 기저질환 여부가 상당히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하지만 80대에서 이제 투석을 했을 때 평균 여명으로 한 3년 정도, 3년 전후 뭐 그렇게 이제 얘기는 되고 있고요. 보존적 치료, 뭐 서포티브 케어라는 개념으로 이런 경우에도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그런 개념 하에 적절한 의료가 이런 상황에서 제공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신대체요법을 하지 않기로 했을 때 어떤 서포티브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오히려 이제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긴 했습니다. 많은 문헌에서는 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투석을 했을 때는 서바이벌 쪽에, 생명 연장 쪽에, 대신에 이제 보존적 치료를 했을 때는 그 생명 연장은 그만큼 못 되지만 그래도 살아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과 환자들이 투석을 할 때 삶의 질의 평가 항목이 어떤 거였는지에 따라 또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투석을 하고 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투석 스케줄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처럼 베드리든으로 있거나 여러 가지 뭐 거의 삶에 다른 요소들이 없이 병원에서 지내는 상태라고 한다면, 명료한 의식으로, 유래믹이 없는 명료한 의식으로, 그리고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투석만 진행된다고 한다면 삶의 질에 어떤 요인들을 평가를 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아드님이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며칠만이라도 집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잠깐 응급실에 오는 이벤트가 줄어든다면, 아드님과 같이 외출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더 늘어난다면 보호자의 요구사항과 환자의 삶이랑 모두가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환자의 의학적 베네핏이나 삶의 질, 생존 기간을 다 포함했을 때, 생존 기간은 명확하지만 삶의 질은 좀 우리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고, 의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안 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투석에 대한 것보다는 이 마지막에 이제 여러 의료에 의존해야 되는 삶에 대한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의학적으로 우리가 베네핏이 있다 없다 조정하고 이런 것과 이 환자 가족의 의사와 이런 것들이 좀 상충하는 상황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윤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떤 식의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드밴스 디렉티브가 있느냐, 명시적 의사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대리인이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한 것은 없고 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대리인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거는 여명을 개정법 상에서의 그런 어떤 명시적 의사를 어떤 기억을 해가지고 했던 수준과는 조금 보다 낮은 수준이고 다만 이제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대리 판단 표준에 훨씬 가까운 어떤 수준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 투석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베네핏이 굉장히 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 투석을 했을 때 지금 뭐 삶의 질은 좀 불명확할 수 있지만 생존 기간은 굉장히 조금 명확한 편인데 이 아드님이 그거에 대한 정보는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아드님은 이제 그 투석을 하지 않으면은 머지않아 임종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오래 지내시기는 어렵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의 시간을 더 버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돌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찾아주려면 몇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의학적 판단도 지금 해봤고 삶의 질 판단도 해봤는데요. 우리가 환자의 의사가 어디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게 없으니까 아들이 얘기한 거하고 할머니가 평상시 투석하시면서 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좀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네, 뭐 요양병원 투석실이나 아니면은 뭐 거의 그 같은 병실의 간병인이라든지 뭐 담당 사회복지사님 한번 컨택해서 환자분이 평소에 뭐 얘기하셨던 게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포인트가 투석을 힘들어한다인지 그냥 지금 어머님이 계속 살아계시는 이런 모든 의도적인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자체가 그냥 이 삶이 이 뒤는 고통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건지가 조금 불명확하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따로 떨어져 계시는 것 자체에서 오는 아드님의 어떤 감정적인 좀 힘듦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을 투석을 이동해서 휠체어로 하시고 뭐 집에 계시고 이렇게 하는 어떤 중간 타협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투석 득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생존 기간의 연장이라는 부분은 뭐 명확하다는 점. 하지만 이 환자분 상황을 봤을 때 과연 현재 이제 지금 투석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적절한지 그리고 이분이 힘들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가 진행된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이제 대신해서 아드님이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일관되고 그다음에 또 아드님이 이제 전적으로 또 이 환자분과 계속해서 어머님과 쭉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든지 얘기가 좀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의료진이 투석을 중단해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저희한테 물은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생존 기간이 연장되는 것 말고 다른 의학적인 베네핏이 아주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삶의 질의 문제나 환자 프레퍼런스 문제는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체로 동의는 합니다만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지금 바로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게 어느 정도 다 의견이 일치되시는 것 같지만 이 위원회에서 바로 중단해라라는 결정은 지금 다 아닌 것 같은데 삶의 질을 고려해서 이 투석을 좀 조절해 볼 여지가 있는지 더 의학적인 방법을 찾아봐라고 얘기를 먼저 권고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저희가 의료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학적으로 환자를 더 삶의 질과 이런 걸 낫게 해줄 방법도 찾아야 되지만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요양병원에 물어보던 아니면 환자의 의식 수준이 더 호전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따져서 계속 면밀히 관찰을 해보던 그거에 대한 노력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도 그 의견엔 동의합니다. 이제 조금 더 뭐랄까 환자가 투석 받으실 때의 어떤 상황 또는 뭐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는 것에서의 어떤 관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예,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의뢰된 사례에 있어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이 환자분의 어떤 그 치료 목적, 목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된 것처럼 현재 이제 치료에 대해서 그 투석에 대해서 어떤 횟수라든지 또는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이제 또 복막투석이라는 방법이 이 환자한테 절대적으로 좀 안 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환자의 의사 추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많은 이제 논의가 또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특히 이제 환자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의사 표현을 못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환자분을 이해하기 위한 환자분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드님이 이제 바라는 또 아드님의 이제 주장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잘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요양병원에도 좀 연락을 해서 환자분에 대한 환자분이 어떻게 이제 지내오셨는지 어떤 표현을 또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또 나빠져서 이제 혈액투석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받게 되고 또 환자분 상태가 나빠져서 어떤 그 전에 이 환자분이 뭐 사전 영명 의료와 관련된 뭐 논의가 좀 불충분해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환자분들에 대해서 또 이 사전 영명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좀 알려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미리 돼 있으면은 훨씬 더 좀 이런 상황에 있어서 환자분을 위한 최선의 의료를 또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어떠신가요? 좀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이번 제5차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